이 이야기는 실제 보도된 국제뉴스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허구 스토리입니다. 2025년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켜놓고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가득 채운 속보 자막에 저는 한동안 리모컨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중국, 일본행 단체 여행 사실상 전면 금지. 3일 만에 일본행 항공권 49만 장 취소. 일본 도쿄와 오사카 공항의 전광판에는 캔슬드라는 붉은 글씨가 줄지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붐벼야 정상일 출국장은 텅 비어 있었고, 카메라는 갑자기 조용해진 일본 관광지를 담기 위해 급하게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과 관련해 일본은 유사시 개입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로 그 순간 중국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을 넘어 일본의 경제 심장을 겨냥한 정교한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주변국과의 미해결 영토 문제부터 성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역사를 직시하지 못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멘트를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독도였습니다. 중국이 영토 문제를 언급하는 방식은 늘 계산적입니다. 어느 쪽과 손을 잡을지, 어느 쪽을 흔들지 정확히 알고 던지는 메시지죠. 그날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은 겉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속 의미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지 마라. 일본은 상대할 자격도 없습니다. 실제로 몇 시간 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은 이중적이며 위험하다. 저는 그 문장을 2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독도 문제에서 한국 쪽을 드는 멘트를 던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 중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문제를 전략 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내부의 급속한 혼란. 일본 정부는 급하게 해명 브리핑을 열었지만 중국의 대응은 이미 게임이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일본 내 극장에서 개봉 예정이던 일본 영화가 줄줄이 상영 취소. 항공권 49만 장 취소. 일본 관광업계가 72시간 만에 2,400억엔 손해 추산. 도쿄 오사카 중심가의 쇼핑거리 매출 60% 급감. 불과 며칠 전까지 인파에 밀려 걸어야 했던 신주쿠 골목이 석 달 만에 연말 같은 썰렁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일본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을 따라가며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경제 보복, 문화 보복, 영토 여론전이라는 단계로 체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겨울 성수기. 이 뉴스가 한국에 미친 영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는 일본 대신 어디 갈까? 라는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한국이 중국인 여행객 1순위 여행지로 오르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주 부산 서울행 항공권 검색량 520% 폭증. 명동 홍대 호텔 예약률 급상승. 면세점, 화장품, 쇼핑업계 매출 급증. 한국관광청 공식 사이트 일 방문자 수 6배 증가. 중국 관영 매체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대신 한국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저는 그 멘트를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비판할 때 한국을 끌어올리는 전략은 꽤 오래된 패턴입니다. 특히 일본이 영토 역사 문제를 건드릴 때면 중국은 망설임 없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일본은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이번에도 그 패턴이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의 한가운데서 드러난 독도의 존재감.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 다음 날 일본 내부에서는 의외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본 보수당 대표가 SNS에 글을 남기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만족스럽다.
이 발언은 곧바로 일본 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경제 현실을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 중국을 자극한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뜻밖에도 한국과 중국을 같은 방향으로 묶는 듯한 묘한 여론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일본 때릴 때 항상 독도를 꺼내는 이유가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만 안 건드렸어도 이렇게까지 당했을까? 이게 국제정치다. 일본이 선택을 잘못한 것. 실제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은 독도를 인정해서 한국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냉정한 분석과 별개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메시지가 세계 언론에서 여러 번 언급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득이 되는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중국의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관광, 문화, 영토, 외교 모든 분야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여파는 한국에도 정면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며 잠시 리모컨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다. 한국과 전 세계 언론이 일본의 혼란을 보도하고 있을 때 사실 가장 큰 파장은 베이징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외교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기자석이 더 붐볐고 대변인의 표정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일본은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던져지자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일본을 비판할 때 역사와 영토를 동시에 언급하는 경우는 사실상 가장 강한 비난 수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발언은 저조차 숨을 멈추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순간 브리핑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중국 기자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웅성거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중국이 특정 국가의 영토 문제에서 다른 나라의 주장을 이렇게 명확하게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번 발언은 일본의 외교적 실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세계 앞에서 명확하게 보여준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TV로 보면서 외교적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당황,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중국 외교부 브리핑 직후 일본 외무성은 불과 45분 만에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평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유감스럽다. 중국은 일본의 입장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 성명은 중국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관영 매체는 더 강하게 일본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자극하는 영토 주장을 먼저 철회하라.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저는 이 멘트들을 읽으면서 중국이 이번 사태를 단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전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온라인에서는 일본 여행 금지가 단순한 여행 취소를 넘어 감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한국을 자극해왔던 사실을 다시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다. 한국과의 영토 분쟁조차 정리 못하면서 대만을 건드렸다는 게 말이 되나? 이번에는 확실히 일본에게 교훈을 줘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 여론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네티즌 반응을 관찰하며 메시지를 더욱 강화했고 그 결과 일본은 계속해서 외교적 수세에 몰려갔습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내부 역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쿄 의회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 영토를 건드려 중국에게 공격받아야 하느냐?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실익이 없다. 일본이 손해만 본다.
일본 보수파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중국이 한국 핑계를 대며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음모다. 이처럼 일본 내부에서도 독도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경제 피해를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에 가까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는 방문 관광객과 면세 쇼핑, 외국 자본 투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비중은 30% 이상. 그 비중이 0이 된다는 것은 일본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강경 발언을 계속 유지할 수도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의회의 반사 이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여파는 뜻밖에도 한국에게 호재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일본 대신 한국이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서 중국 여행객들은 한국행 항공권을 대량으로 검색했습니다. 하루 만에 서울, 부산, 제주행 검색어가 중국 포털 사이트 상위권을 점령했고 한국 면세점들의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독도를 다시 언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CNN, 중국, 일본의 영토 정책을 공격하며 독도 문제까지 거론. BBC, 일본의 외교적 실책이 독도 문제를 국제 무대에 다시 올려놓다. AFP, 독도 문제에서 한국에 유리한 발언 쏟아져. 이 모든 흐름이 한국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이익을 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일본이 처음 던진 말 한마디가 중국의 강경 대응으로 돌아오고 그 대응이 다시 일본을 뒤흔들며 독도 문제를 국제 무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뉴스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모든 일들의 전조에 불과하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잡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 외교부의 강경한 독도 발언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다음 날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조심스러운 톤으로 실상을 전달했지만 SNS와 지역 언론에서는 이미 사실상 경제 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NHK는 현지 관광업계 인터뷰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간 곳은 일본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구마모토 성 주변 상점가였습니다. 평소라면 기념품 가게 앞에 줄이 서 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사진을 찍으며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곳이었지만 카메라에 잡힌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이 닫힌 가게들이 늘어섰고 사람이 없어 텅 빈 상점가에 바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상점 주인은 눈을 떼기 어려울 만큼 처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일 동안 예약 취소가 400건이 넘었습니다. 10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관광 가이드 역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단체 관광에 거의 80% 이상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오래가면 일부 업계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일본 전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관광 금지에 가까운 신호를 보내자 일본은 단 72시간 만에 관광 숙박 유통업에서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사, 전례 없는 취소 러시. 일본 국내 항공사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항공업을 해왔지만 단일 국가에서 49만 장 취소는 전례가 없습니다. 중국발 항공편은 연달아 빈 좌석을 남긴 채 취소되거나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노선은 예약률이 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운항 자체를 고려해야 할 수준이 된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겨우 총리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이제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만 문제로 중국을 건드려서 국민이 피해를 보나? 독도 문제만 안 건드렸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이건 정치인들의 외교 실수다.
심지어 일본의 일부 신문 사설에서는 국가 전략, 외교 판단, 영토 문제까지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단순히 일본 내부의 여론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충격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흔들릴수록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균형 이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한국 갑작스러운 겨울 대박을 맞다. 중국의 일본 여행 취소가 49만 건을 기록한 바로 다음 날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 3곳에서 한국행 검색량이 일제히 폭증했습니다. 하루 동안 올라간 수치만 보더라도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검색량 520%, 부산 검색량 480%, 제주도 검색량 450%, 한국 호텔 예약률 3배 상승. 심지어 중국 SNS에서는 트렌드 해시태그로 한국 대체 여행지 1위, 일본 말고 한국, 이런 문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키워드를 보며 한국관광청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더 놀라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한국행 항공권 예약 증가율이 700%를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 기록조차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사이익은 단순히 관광객 증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독도가 다시 국제 무대에 올라가다. 앞서 중국이 일본의 독도 문제를 언급했던 발언은 단순히 한 번의 외교적 공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독도는 다시 국제 뉴스 속에서 중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CNN은 독도를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라고 명시하며 일본 주장을 비판했고, 로이터는 일본이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일본이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약점이다. 저는 여러 언론 보도를 읽으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여행 취소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도가 세계 언론에서 한국의 입장으로 소개되는 일이 반복될수록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라는 표현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의 약진을 보며 더 초조해졌다.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방식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경제, 관광, 문화, 영토, 역사 문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강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이런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수혜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보수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칼날은 일본을 향하지만 그 그림자는 한국을 비추고 있다. 즉, 일본을 공격하면서 한국에게 자연스럽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일본이 잃는 만큼 한국이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상황은 더 이상 일본과 중국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관광 구조가 흔들리고 중국은 이를 철저하게 여론전으로 돌리고 있었으며 그 여파는 한국을 향해 거대한 혜택과 국제적 주목을 동시에 몰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뉴스를 끄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천둥 소리를 들었고 한국은 비가 내리기 전에 우산을 먼저 펼친 셈이다. 이제 이 갈등은 단순히 한 달짜리 뉴스가 아니라 동북아 정세를 뒤흔드는 본격적인 변곡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독도 발언이 국제사회에까지 퍼지고 일본 여행 취소 사태가 49만 건을 넘긴 그 다음 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평소처럼 경제뉴스 앱을 열었는데 첫 화면부터 눈을 의심할 만큼 강한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니케이 지수 개장 직후 마이너스 3.2% 폭락. 일본 항공관광 소비재 주가 일제히 급락. 이 숫자들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일본 경제에 대한 불신이 시장에서 현실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여행 금지 조치가 일본 항공사들과 관광업계를 직접 타격했고 그 여파가 소비 전반으로 확산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 자산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일본의 정치 리스크를 가장 먼저 읽었습니다.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감정적 발언 하나로 스스로 경제 리스크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그가 말한 감정적 발언은 바로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개입 발언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이 이번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외교 전략 없음, 중국의 보복 가능성 강화, 영토 문제 독도까지 언급되는 로 갈등 확장, 내부 정치 분열, 관광 의존도 과도. 이 5가지가 결합되어 일본이 스스로 만든 위기라는 평가가 굳어졌습니다. 유럽투자은행 EIB의 보고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외교적 실책이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 일본 정치권의 폭풍 책임 공방, 분열, 그리고 총리 불신. 경제가 흔들리자 일본 정치권은 순식간에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중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가 왜 한국 문제, 독도 문제까지 얽힌 난제를 건드려 중국을 자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다른 의원은 더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대만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총리가 만든 외교적 참사다. 총리 측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급하게 내부 회의를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그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SNS에서는 총리 관련 검색어가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생활이 망가지고 있다. 왜 한국, 중국과 모두 충돌하려 하느냐? 영토 문제까지 자극해서 얻는 게 뭐냐? 이쯤 되면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느끼는 위기는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 붕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전략 지표는 상승했다. 일본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 경제는 의외의 긍정적 신호들이 등장했습니다. 원화 가치 안정, 외국인 순매수 증가, 한국 관광유통 업종 강세, 한국 항공사 주가 상승, K- 콘텐츠 관련주 상승. 특히 중국 소비자들이 일본 대신 한국 제품을 찾기 시작하면서 K-뷰티 K-패션 기업들의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언론에서 일본 대신 한국이 겨울 여행지로 급부상 이라는 보도를 내보내자마자 한국 항공케이크와 아시아나 항공어의 예약률은 단 하루 만에 3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외교적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독도를 언급한 이유, 전략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며 독도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일본을 공격하려는 목적 외에도 한국을 중립 또는 우호적 위치에 두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선택은 일본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우방. 한국은 중국과 경제 교류가 매우 높은 국가. 한국은 독도, 역사 문제 등 일본과 갈등 요소 보유. 한국의 외교적 중립성은 중국에게 중요한 변수. 즉, 중국은 지금 일본을 압박하면서 한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다음 발언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국가는 독도 문제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멘트가 나오던 순간 해외 전문가들은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한국을 우회적으로 끌어들이는구나.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한국이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이 지금 매우 중요한 기회의 순간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독도 문제의 국제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고 한국이 동북아 정세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적 키플레이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독도 문제의 국제인식도 더 확고해질 수 있고 관광기업 문화 산업에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이 흔들리는 순간에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잡을 기회도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한국 외교의 방향을 크게 바꿀 전략적 창이 열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실수는 경제의 붕괴를 넘어
정치적 신뢰, 외교적 지위, 국제적 이미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사건의 중심에서 전보다 더 강하고 명확한 존재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며 다음 전개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이 갈등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한국에게 더 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어느 날, 저는 새벽 6시에 울린 뉴스 알림을 보고 잠이 확 깼습니다. 미국 국무부,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 이 보도는 단순한 외교적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독자 행동을 견제하는 첫 공식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불필요한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어떠한 발언도 지역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발언은 일본을 향한 정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먼저 싸움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백악관도 추가적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대만 발언이 지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며 미국이 일본의 선 넘는 행동을 불편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 대만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중 핵심인데 일본이 독단적으로 개입을 시사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전략을 어지럽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일본을 향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도 미국과 동일한 기조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EU 외교안보국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안정에 부정적이다. 영국 BBC는 사설에서 일본을 더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대만 문제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언급을 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대응을 초래했다. 독일 DW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신호.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총리의 발언이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위험한 행동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립되는 일본, 그리고 중국의 여론전 강화. 일본이 고립되자 중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다음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달아 일본을 비난하는 논조를 강화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다. 독도 문제에서도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주변국과 갈등을 키우는 일본의 외교는 실패했다. 특히 독도를 언급한 부분이 다시 등장했을 때 저는 이 갈등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외교 전선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영토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키워드인 독도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의 도덕적 명분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면 중국은 한국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영토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건 일본에는 큰 타격이고 한국에는 국제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국에 찾아온 의외의 외교적 기회. 일본의 고립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위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아시아에서 안정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은 중국과 정면 충돌 중,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는 중, 미국은 일본의 행동에 불편함을 표출 중, 유럽은 일본의 전략 부재를 지적 중, 그리고 이 틈 사이에서 한국은 모든 국가로부터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스 전문가 패널들의 발언을 보고 이 분위기를 더욱 확실히 느꼈습니다. 서울대 국제학 교수의 멘트가 정확히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중일 갈등의 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외교적 이익을 얻을 위치에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지정학적 평가였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을 향해 보낸 부러움과 두려움.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의 약진에 대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한 일본 경제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관광 유통업이 중국 관광객의 1순위 목적지가 되며
일본의 겨울 시즌 수익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다른 일본 잡지는 독도 문제까지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독도와 역사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유리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며 일본이 느끼는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5 내지 10년의 동북아 정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공격하는 지금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고 관광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도 문제에서도 더 강한 명분을 얻고 미국과 유럽에게도 중심국가로 평가받는 그야말로 전략적 황금 구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은 외교에서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짧고 강하게 그리고 정확히 활용해야만 국가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를 흔드는 태풍의 눈은 겉으로 보면 일본과 중국의 충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축은 점점 한국 쪽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흔들리고 있고 중국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미국과 유럽은 신중하게 이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갈등의 다음 장면은 한국이 더욱 주목받는 순간이 될 것이다. 독도 문제까지 끌려들어온 이번 갈등은 이제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양국의 관계를 뒤흔드는 국제적 충돌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1차 경고가 끝난 직후 일본 정부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중국의 일방적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을 향한 사실상 맞대응 강도를 올리는 조치들이 무더기로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의 극단적 대응 중국 특정 기업 규제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기업 일부의 일본 내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규제, 중국 전자제품의 일부 인증 절차 강화, 중국 관광객 대상 비자 심사 강화 검토. 이 발표가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겠구나. 지금은 어떤 강경책도 중국에게 타격을 주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시장 규모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고 일본의 관광 수출 구조는 중국에 훨씬 더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의 조치는 중국을 자극하는 명분만 더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중국의 2차 압박 더 강한 메시지가 날아오다. 일본이 맞대응을 선언한 지 채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중국 외교부는 다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은 모두 발언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주변국과의 영토 문제를 즉시 중단하고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그러고는 거의 예고하듯 또다시 독도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한국의 영토이다. 일본은 왜곡된 영토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순간 브리핑장은 술렁였고 저는 TV 앞에서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전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법적 역사적 근거를 직접 언급한 것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결국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서도 틀렸다. 그래서 대만 발언도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이 일본의 외교적 명분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긴장했고 일본은 더 고립됐다. 중국의 새 발언이 터지자 세계 주요 언론은 또다시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BBC 중국 독도 문제에서 한국 입장 지지하며 일본 압박. CNN 동아시아 긴장 고조, 일본 외교 고립 심화. 알자지라 독도 언급은 중국의 전략적 선택.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중일 관계의 구조적 균열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더 고립되는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의 대만 발언을 부담스러워했고 유럽은 일본의 외교 실수를 문제 삼았으며 한국은 독도 문제에서 오히려 국제적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서는 누구의 도움도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또 다른 반사이익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동안 한국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또 하나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제 여론의 흐름입니다. 중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명확하게 언급한 직후 세계 외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독도 관련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가 아니라 한국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실제로 유럽 언론들의 표현을 보면 더 확실했습니다. 독도,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 역사적 근거가 한국 쪽에 더 강하다.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 부족. 저는 이 보도들을 보며 한 가지 흐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도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더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여론전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외교정치 안보적인 강점이 됩니다. 특히 일본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한국은 그 공백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방식으로 더 큰 외교적 존재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일본 내부의 불안, 여론은 이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중국의 공격은 강해지고 주변국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으니 일본 국민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SNS에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립되는 말을 했나? 독도 문제까지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나? 많은 일본 국민들이 자국 정부를 향해 불만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 갈등의 모든 흐름 속에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계속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의 명분 강화, 중국 관광객 대거 유입, 한국 기업 항공유통 산업 상승, 외교적 신뢰도 증가, 한국이 균형자로 평가되며 외교적 가치 상승. 저는 이 상황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순간입니다. 일본은 궁지에 몰리고 중국은 압박의 강도를 올리고 세계는 긴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의외의 이점을 계속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여기서 끝날 리 없다. 다음 단계는 훨씬 더 큰 파장이 될 것이다. 중국이 2차 경고까지 던지고 독도 문제가 다시 국제적 중심으로 떠오른 이후부터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무겁고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은 대놓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경제 침체라는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뉴스에서 일본 내 주요 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저는 잠시간 TV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소비자 지수 11년 만에 최저치. 소비 위축률 지난달 대비 23% 하락. 중국 관광객 감소로 3조엔 규모 손실 추정. 단 2주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일본 제조업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는 관광업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제조업과 수출 산업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1차 대응 때는 주로 관광과 문화 분야가 타격을 받았는데 2차 대응에서는 일본 기업 자체를 겨냥한 규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의 수입 검사 강화 조치로 인해 일본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통관 절차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혼다, 소니 등 주요 기업들의 중국 내 물류센터 앞에는 수백 대의 트럭이 멈춰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짧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주변국과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독도 문제를 언급한 대가를 일본이 크게 치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국이 꺼낸 새로운 카드, 문화보복,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조치가 중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영화, 드라마, 음악의 중국 내 공개를 일시 중단한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2017년 사드 보복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했던 조치를 이번에는 일본을 향해 그대로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SNS에서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 팬들은 크게 분노했지만 중국 정부의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실제로 그날 오후부터 중국 OTT 플랫폼들은 일본 콘텐츠의 새로운 공개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일본 콘텐츠 산업은 중국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조치는 일본의 문화 산업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취약성을 깨달았다. 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번 충격에서 얼마나 깊게 흔들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대중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일본의 외교 전략은 예측 불가능하다. 영토 문제를 반복적으로 건드린 것이 결국 독이 되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이 독도 문제와 대만 발언을 동시에 연결하여 일본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영토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확대한 것은 전략적 실책이다. 한국은 또 한 번 조용한 상승을 경험했다. 일본이 계속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이번 갈등에 또 다른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급부상입니다. 중국이 일본 콘텐츠를 규제하자 중국 플랫폼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상단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일본 대신 한국 콘텐츠 보기라는 흐름이 확산되었고 한국 콘텐츠의 검색량은 3일 만에 230%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여행객의 한국 관광 문의는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호텔 예약률 62% 상승, 한국 관광 패키지 판매량 4배 증가,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 겨울여행 트렌드 형성.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 한국 면세점과 쇼핑몰의 매출까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한국에게 명분의 무기가 되고 있었다. 중국이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언급한 이후부터 독도 문제는 세계 언론에서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영토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명분이 생기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C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한국의 실효 지배와 역사적 근거는 중국의 발언 이후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AFP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이번 사태로 오히려 약해졌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며 이번 갈등이 한국에게 단순한 이득을 넘어 전략적 자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일본 내부 불안이 폭발하다. 일본에서는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며 총리를 향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장면에서 나온 한 일본 시민의 말이 저는 잊히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에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있다. 왜 외교를 이렇게 위험하게 하나? SNS에서도 이런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본만 손해를 본다. 독도 문제까지 끌려 들어가다니. 한국은 이득을 보는데 우리는 왜 고통받나? 이런 반응은 일본 내부의 분열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갈수록 강해지고 일본은 더 크게 흔들리고 한국은 조용히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 간 갈등이 아니라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이다. 이제 다음 단계는 각국의 전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건 세계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명확하게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이 내놓은 대응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악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첫 실수 중국의 조치는 과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2차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저 역시 뉴스 화면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죠.
일본 관방장관은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최근 조치들은 경제협력 정신에 반합니다. 일본은 중국의 부당한 행동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중국의 모든 경제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할 것입니다. 이 발언이 나온 순간 일본 국내 언론조차 놀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더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국제사회 앞에서 체면을 깎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가 이미지와 체면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본이 그 선을 넘는 바람에 중국은 곧바로 3차 대응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국의 3차 압박 일본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다. 일본 기자회견이 있던 날 오후 중국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세 번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짧고 강하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 협력 중 선택적 조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 말은 사실상 일본에게 경제 제재를 공식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 수입 비율 축소, 일본산 공업용 소재 검역 강화, 일본 기업의 중국 내 신규 투자 승인 보류, 일본 게임 애니 콘텐츠 신규 허가 중단. 이 네 가지 조치는 일본 산업 전체의 직격탄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조치, 일본 콘텐츠 규제는 일본 젊은 층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 SNS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왜 무리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도 문제까지 끌어들이니 이렇게 된 것이다. 한국과의 갈등도 정리 못하면서 중국을 자극하다니. 한마디로 중국은 일본의 외교적 실수를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불안한 외교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3차 조치 발표 직후 BBC는 긴급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조치를 통해 일본의 외교적 무리수를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의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관리하지 못한 채 중국과 정면 충돌을 선택했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한 실패였다.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저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뉴스 분석 방송에서 한 외교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역사상 가장 유리한 외교적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독도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들었다. 일본은 경제 위기와 외교 실패로 약해지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실효 지배와 명분을 인정하고 있다. 즉,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세가 하나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경제 대국과 외교 강국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 선 나라가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고 중국과 국제사회는 한국의 입장을 더 신중하게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결국 총리 책임론이 터져나왔다.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고 중국의 3차 대응까지 겹치자 일본 내부에서는 총리를 향한 강한 비난이 폭발했습니다. SNS에서는 총리 해임이라는 단어가 급상승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의 오판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마찰을 피할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독도 문제를 자꾸 건드린 것이 결국 화를 불렀다. 이 분석은 일본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감정적 반응 없이 아주 안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간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이 문장은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이미 독도 문제에서 한국이 명분을 가진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태도. 이게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날 분석을 다 마치고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동북아의 흐름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본의 실책, 중국의 압박, 국제사회의 평가, 한국의 명분.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장기전 전략이 드러날 것이고 한국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중국의 3차 조치 발표 직후 국제 정세 분석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장기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제재를 단발성 화풀이가 아니라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일본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며 한국에게는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장기전 전략. 일본 경제 생태계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다. 중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조치들을 순서 없이 내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분석해보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산업 중 대체 불가능한 분야만 골라 공격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용 소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관광산업. 특히 도요타 혼다 닛산의 중국 판매량은 일부 지역에서 이미 30% 이상 감소했고 일본산 공업용 소재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는 공장 가동률을 직접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경제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압박을 넘어 일본의 구조적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일본 경제의 핵심을 흔드는 말 그대로 장기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중국의 장기전 전략. 일본 내부 여론을 분열시키는 심리전. 두 번째 전략은 더 무서웠습니다. 중국 SNS에서 퍼지기 시작한 문구는 단순한 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문제를 만든다. 독도 문제도 일본이 괜히 건드렸다. 한국과 싸우더니 이제 중국까지 자극합니다. 이 문구들이 일본으로 역류하면서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젊은 층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중국과 싸워야 하는가? 그들은 단지 여행을 가고 싶었고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금지된 것에 더 불만이 컸습니다. 반면 일본 극우층은 중국을 더욱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일본 내부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경제청년층 중국과의 갈등 반대, 극우 보수층 더 강경 대응 주장. 중국은 이것을 예상한 듯 일본 사회의 분열 양상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일본의 실책은 계속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여러 발표를 내놓았지만 그중 하나가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한 일본 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일본의 영토 문제를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독도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 이 발언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이례적인 멘트를 남겼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동북아의 모든 영토 문제는 사실과 국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중국 SNS에서는 이 문장이 곧바로 번역되어 공유됐고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중국 학자들도 말하지 않았나. 일본이 이번엔 선을 넘었습니다. 일본은 예상보다 더 큰 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열리는 세 가지 선택지. 저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으면서 이 변화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도 문제의 국제적 명분을 강화할 기회. 이번 사태는
한국이 따로 변론하지 않아도 국제사회가 이미 독도 한국이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과 국제법이라는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더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동북아 관광 흐름의 중심지로 올라설 기회. 일본행 항공권이 사상 최악의 취소율을 기록하며 중국인 여행객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일본 대신 한국으로 가자. 서울이 더 안전하고 더 친절하다. 독도 문제도 한국 편이지 않나? 이건 그냥 관광 흐름이 아니라 외교적 호감도 상승이 경제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 호텔, 백화점, 명동 상권은 벌써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중일 사이에서 선택지가 넓어진 기회.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 외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힘의 축을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갈등, 중국은 일본을 압박, 미국은 중국 견제에 일본을 쓰기 힘들어짐, 한국은 외교적 중심축에서 중립적 안정성 확보. 결과적으로 한국은 협상의 폭이 크게 넓어진 것입니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모든 나라와 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저는 조용히 모니터를 닫았습니다. 뉴스 한 줄 한 줄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재편되고 있다. 그 중심이 지금은 일본이 아니라 조용히 명분을 지켜온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3차 조치 발표로 일본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더욱 압박하는 네 번째 결정적 행동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중국 외교부의 발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고위급 회담을 전면 중단한다. 짧았지만 그 한 문장은 일본 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가 끊긴다는 것은 대화의 문이 닫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갈등이 단기간에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그 순간부터 연달아 긴급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일본 외교 최대 위기. 중국의 외교 단절 선언. 일본 정부 충격에 빠져 경제 외교 동시 붕괴. 총리 책임론 본격화. 일본의 불안감은 이제 위기를 넘어 패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은 결국 외교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네 번째 조치가 발표되자 각국 외교 채널에서 일본을 향해 자제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건 러시아의 발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적 신중함을 잃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 발언은 사실상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외교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중국과의 충돌 이후 그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을 적극적으로 두둔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군사경제 갈등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 문제까지 떠안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중국에게 압박받고 국제사회에서 불신받고 국내에서는 분열되는 삼중고에 빠지게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 올랐다. 일본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중간 공식 루트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중국의 독도는 한국이라는 역사적 언급도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외교부의 대응은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단 한 문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적 국제법적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짧고 단단한 문장이었지만 중국의 발언 이후 그 효과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는 이미 일본의 실수와 과잉 행동을 계속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일본 내부 붕괴는
결국 총리 퇴진 논쟁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네 번째 조치 이후 일본 내부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일본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사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든 외교적 대재앙이다. 인터넷에서는 총리 책임론이 폭발했습니다. 중국과 싸워서 우리에게 얻는 게 뭐냐? 독도 문제까지 끌어들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한국과의 관계를 건드린 순간부터 불길했다. 경제는 엉망, 외교는 실패, 총리가 책임져라. 일본 내 여론은 현 정부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일본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상황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고 중국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얻은 것은 단 하나가 아니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은 단순히 관광객 증가나 여론 지지 같은 단기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명분의 소유자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이 일본의 독도 주장에 반대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공고해졌다. 동북아 외교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다.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크게 확대됐다. 즉, 이번 사태는 한국이 아무런 자극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계 정세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뉴스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동북아는 예전처럼 미국 일본 중심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략 변화, 일본의 외교적 붕괴, 한국의 안정적인 명분과 실리.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새로운 외교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의 주변국이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 국가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분간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이어질 것입니다.